부자 감세라고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요즘 말입니다. 선거판이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요. 가짜뉴스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뭐가 가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환진 TV를 꼭 보라고 하십시오. 요즘 뭐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 2024년 빨간 선을 보면요. 국세 감면율이 법에서 정한 국세 감면 한도를 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법에서 정한 것은 국세 감면율 14.3%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15.8%의 세금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9조 5천억 원을 감면해 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2023년 올해도 마찬가지 국가재정법의 국세 감면 한도는요 14.6%가 최대인데 지금 현재대로 가면 16.3%를 감면해서 77조 1천억 원을 감면해 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큰일 났다 생각을 하나 하면요. 이게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부자 감세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꼭 알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부자 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자 감세가 아니냐?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은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깎아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현실로 나와서 부자 감세 마치 대기업 감세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이 부자를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상황 이거 감세해 주겠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9년하고 2020년 보세요. 2019년,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감면 한도가 2019년에 13.3%였습니다. 그런데 국세 감면율은 13.9%. 더 많이 해줬잖아요. 법보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13.6%가 실제 14.8% 52조 9천억 원이나 감세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려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갈라치기의 전제 조건인 부자에게는 감세해주고 서민에게는 세금을 더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49조 6천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77조 1천억 원이다.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것은요.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있고요. 세금의 규모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재정이 커졌고 커진 만큼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그런데 좀 더 진실로 가볼까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 2009년을 보면 법에서 정한 국세 감면 한도는 13.6%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세를 감면한 것은 14.7% 감면해서 28조 8천억 원을 감면했습니다.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국세 감면 한도는 14%였지만 국세 감면율은요 실제로는 15.8%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때 감세를 해주면서요
경제를 살려간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다는 것,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에서 국가재정법에서 실제로 당해연도의 국세 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플러스 0.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법이라는 거죠. 법을 국가가 안 지킨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위기 때, 최악의 위기 때 국가가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이끌어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대기업 감세니 부자 감세니 프레임의 논리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요.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될 것은요. 분명히 느껴야 될 것은 2019년, 2020년 이게 국세 감면 한도보다 높았죠. 2023년, 2024년 국세 감면 한도보다 높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2009년에도 국세 감세 한도보다 높습니다. 실제 감면율이. 이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도 또 인식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상황 자체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2024년에도 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023년도도 어려웠지만 2024년도도 경제가 어렵구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지. 우리는 경제가 나빠진다는 걸 뻔히 보면서 대응하지 못하면 바보처럼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세 감면액이 뭐 누구한테 많이 해줬던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부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 감세니 대기업 특혜니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저는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감세라는 것 부자가 됐건 서민이 됐건 거의 일적으로 많이 감면이 될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요. 경제가 지금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로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경제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도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상황이 참 어렵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